지금 요거는 전치 싱글이고요. 뭐였지? 아까 이 친구로 해야 되겠다. 여기 제일 처음에 여기 아까 찍었던 거 중에 여기 기팅이 안 나왔던 얘로 할게요. 다 깎을 수 있으면 좋은데 시간이 안 될까봐 일단 요거부터 할게요. 컨택 깎고요. 컨택 깎고요. 저는 항상 컨택을 먼저 깎아요. 어떤 사람은 마진 먼저 깎으래요. 개 취해요. 개인 취향인데 그거 뭐 이래라 저래라 하겠어요. 동선이 안 나와갖고 저희 나름 맞추고 있어요. 까만색, 흰색 컨택 까만 거 기준으로 항상 주변 정리를 해주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설치 컨택을 되게 많이 깎아요. 한 번 더 보여드리면 견치가 여기 제일 심각하거든요. 순치 컨택 기준으로 이제 까만 선 기준으로 순치 컨택은 레벨을 거의 좀 맞춰서 깎아요. 그래야 컨택이 안 뜹니다. 이걸 많이 깎아버리면 컨택이 떠버려요. 떠 보이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실제로 떴다기보다. 설치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되게 심각해요. 까만색 컨택 기준으로 여기 지금 제 손톱 옆으로 보면 레진 되게 많죠. 손에 보시면 아무것도 없어요. 되게 많이 깎아요. 그래서 이렇게 깎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순 넓이가 이만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우리 편편하게 컨택 많이 깎거든요. 그러면 설 돌리면 설이 되게 좁죠. 그러니까 순 넙대대함은 편편하게 깎으면 설도 넙대대하게 나와요. 근데 술하고 설하고 폭이 다른 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의 내용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순폭, 여기 보면 이게 아치예요. 입술이 있는 요 아치. 이게 순면이고 내부에 있는 게 설입니다. 그래서 순과 설 사이에 요 라운딩한 부분 있죠. 그러니까 이 순 아치에 비해서 설 아치는 내부에 있기 때문에 아치가 좁을 수밖에 없어요. 요 라운딩이.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를 똑같이 깎으면 여기 레진이 한 바가지 깎여요. 이 컨택 사이에. 그러면 치은을 눌러버려요. 선생님이 나중에 다듬는다고 하더라도 그게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블랙 트라이앵글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오늘은 이제 템포럴 하고 갔어요. 일주일 후에 이분이 크라운으로, 포세린으로 혹은 지르코니아로 갈아 끼실 거야. 그럼 그때 그 크라운은 구조가 좋거든요. 순에 비해서 설이 좁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선생님 병원에는 기공물 봐도 되죠. 순에 비해서 설이 좁습니다. 좁으니까 이 치간 사이가 어떻게 되냐면 블랙 트라이앵글이 약간 생겨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때부터 여기 치은이 숨을 쉬기 시작하는 거죠. 선생님이 레진을 꽉 눌러서 이 치간 사이가 지금 다 눌려서 뻘개져 있는 상황이라면 특히 이제 세면 제거할 때 이 부분 지나가시잖아요. 요 치간 사이 피가 뻥 하고 벌겋게. 그래서 이 부분에 피가 돌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좋지 않죠. 치은이 힐링이 안 됐다는 거니까. 그래서 자극을 주지 않도록 예시당초 템포러리 구간에서부터 여기를 띄워주는 거죠. 제가 마진을 한번 깎아볼게요. 그래서 마진을 깎아서 구강에 한번 끼워볼게요. 각이 안 나와서 저 어쨌든 카메라에 맞춰서 깎고는 있거든요. 거치대 섰는데 이거 뭐 상태 안 좋아갖고 내가 손목 틀어서 깎거든. 더 비싼 걸 사야 되나. 이렇게 장비 하나씩 사다가 돈 엄청 써야 된대요. 안 그래도 다른 분들이 얘기하시더라고. 그거 하시는,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한 바퀴 싹 돌렸어요. 연필선은 거의 지워졌어요. 불안하시면 선을 이렇게 뜨문뜨문 남기셨다가 혹시 길면 그때 추가 삭제하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날려버려요. 애시당초에 선을 안 그리기도 하지만 굳이 뭐 저처럼 하실 필요 없죠. 처음에 초보자들은 굳이 저처럼 하실 필요 없어요. 자기 상황에 맞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딱 끼면 짠! 꼈죠. 그러면 마진이 이렇게 쏙 이 공간 안으로 쏙 들어가요. 가루가 있나? 그러면 순서를 딱 맞춰서 이렇게 들어간 상태에서 컨택이 약간 걸리나 보다. 아이고 요 위에서 걸리네. 이렇게 해서 순서 딱 맞춰서 이 정도면 들어가죠. 이 상황에서 뭘 해주느냐, 뒤에 앞에 순이고요. 설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틈 사이 블랙 트라이앵글 생겨져 있죠. 요게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치간요도 사이에 숨을 못 쉽니다. 피가 돌지 않아요. 살이 차오르지 않습니다. 염증이 생깁니다. 치은이 눌리면. 빨개졌다가 템포라리 빼고 크라운 들어갔나 잇몸 다 내려앉습니다. 그런데 크라운 들어갔을 땐 당장은 안 그래요. 파이널 하러 오는 날 환자들이 그러는 거죠. 아니 이미 시체했을 땐 음식물이 안 끼다니 왜 이렇게 껴요? 불편하게. 혹은 치간이 잇몸이 많이 벌어져 보입니다. 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거를 템포러리 기간에 여기를 일부러 띄워서 치은이 부어요. 오늘, 내일 최고로. 그래서 둘째 날까지 부었다가 셋째 날부터 점점점 가라앉거든요. 이 가라앉는, 부었다 가라앉는 이 우리가 볼 수 없던 2, 3일 그 사이에 뭐 템포러리 빠져서 오지 않는 이상 우리 볼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잇몸이 부었다 가라앉는데 그걸 우리가 원활하게 피가 돌고 살이 찰 수 있도록 공간 부여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길이를 맞춰주는데 별로 맞출 게 없네요. 참, 시절 너무 잘 잘랐나봐요. 잘해도 문제야. 옆에 있는 절단연하고 저는 맞춰줘요. 그래, 왜 그렇게 하냐면 앞니가 뻗어져 있거든요. 약간 보시면 뻗어져 있어요. 아씨 영업 비밀이 다 얘기하겠어. 뻗어진 상황이라 뻗어진 걸 안으로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걸 어떻게 넣냐면 난 절단연하고 맞춰요. 옆에 있는 절단. 근데 이게 쉽진 않아요. 볼 줄 알아야 하는 거라서. 그래서 선생님들한테도 그거 이제 가르쳐 주려면 바로 못 따라오시는 분들은 시간 걸려요. 그리고 절단연하고 저는 어디까지 깎냐면 마진까지 다이렉트로 안 깎아요. 풍용부 그러니까 마진에서 2, 3mm 상방 정도를 여기 띄워 넣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보시면 약간 이렇게 볼록 나온 거 보이실 겁니다. 마진하고 풍용부 사이에 여기가 약간 이렇게 볼록 나온 부분 있죠. 제 손톱자리. 저 부분이 볼록 나와줘야 음식물이 치은을 때리지를 않아요. 이렇게 해서 음식물이 쓸려나가요. 옆에서 보면 여기가 이렇게 쓸려나가요. 근데 만약에 여기가 민자로 다이렉트로 돼 있어요. 그럼 음식물이 그대로 치은을 때립니다. 그럼 아파요. 따갑기도 하고. 근데 환자들은 보통 자기 불편한 거 말 잘 안 합니다. 80%는 컴플레인을 말하지 않아요. 나머지 20%들이 얘기를 해주시죠. 라인이 옆치하고 비스무리하게. 여기 튀어나온 정도가 비스무리하게. 좀 더 깎아야겠네요. 보이질 않아가지고. 아유. 그래서 한두 번 치시면 웬만하면 순 튀어나온 게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옆치아만 같아라. 튀어나온 정도가. 그런 다음에 설 부분도 정리를 해줘요. 근데 설을 너무 얇게 깎으시면요 순설 사이 폭을 한 2mm 정도 남기거든요. 근데 그걸 너무 얇게 깎으시면 여기가 칼날 같아요. 그럼 입술이 찢어져요. 그래서 바이트랑 절단연하고 마진 사이를 평평하게 잘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완전 평면 아니에요. 옆에서 보면 약간 이렇게 스무스하게 라운딩이 있습니다. 보통 바이트 기준으로 절단연하고 마진 사이를 연결해줘요. 바이트하고 마진, 바이트하고 절단연. 그러면 나는 큰 의도를 한 건 아니지만 여기 안쪽에서 싱귤럼 라인이 생기죠. 그리고 나서 끼우면 옆에서 이제 비스무리한 애가 튀어나온 정도 비스무리한 애가 하나가 나오는 거죠. 어떤 뭐 넣고 빼고 이런 과정이 별로 없죠. 이게 넣어서 맞추면 돼요. 그러니까 기준하고 비슷하게 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순 모양하고 그 순의 그 치아 모양 있죠. 요 라인 앵글이라고 불러요. 이 치아가 지금 석고라 잘 안 보일까봐 제가 그림을 그려드려요. 요 U자 형태를 옆에 친구하고 비슷하게 베끼는 거죠. 이거는 몰라요. 그냥 그리셔도 되고, 나는 이게 좀 깎는 게 두려워. 이거는 사실 좀 그냥 말로 하긴 한계가 있어요. 깎는 게 두려워 그러면 이건 진짜 못 깎아요. 이게 되게 힘든 거거든요. 마음이 힘들어요. 선생님들 컨택 나갈까봐 쫄아서 못 깎거든요. 나도 그랬어요, 어릴 때. 이거 극복하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몇 번 해보고 이제 성공을 하니까 사람이 겁을 걸려요. 끝을 정리해주고, 끝은 보통 이제 디스탈은 약간 동그랗고요. 근데 무조건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옆에 치아를 보세요. 옆에 친구가 얼마나 동그랗고 옆에 친구가 얼마나 뾰족한 느낌인가. 각이 졌나 약간 라운딩이 졌나. 이 친구는 거의
비슷했던 것 같아요. 정도가. 지금 여기 메이저는 약간 라운딩 줬고 디스탈은 좀 더 동그래진 느낌. 조끼팅이 하나 마음에 안 들어. 발을 제가 밟았다 끄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조금 미세하게 칠 때 도움이 되고, 아니면 파리시마 같은 걸로 하셔도 돼요. 그러면 라인이 비스무리한 애가 나왔죠. 그리고 너저분한 거는 닦으면 돼요. 이거는 치아에는 이런 그림 그리실 필요 없어요. 석고에서 안 보일까봐 제가 여기다가 연필로 그림 그려드린 거지. 그림은 굳이 그리실 필요 없어요. 근데 모델에서 연습하실 땐 그림 좀 그리셔야 덜 헷갈리실 겁니다. 이것도 보는 법이 있거든요. 기양하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템포러리 하나 만드는데 뭐 이렇게 봐야 될 게 많아요. 신경 써야 될 게 많고. 이제 구강에 들어가면 여기 지금 컨택 원래 모델이 깨진 거라 감안하시고요.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옆치하고 비스무리한 느낌. 치은에서 보면 이제 치아에서 보면 이렇게 느낌이 나오는 거죠. 네. 괜찮은데? 모양은? 속고 약간 지저분한 거. 끝이 약간 삐죽이고 가루가 남아갖고. 이렇게 처리. 이렇게 비슷해진다. 이렇게. 네. 특별히 더 이쁘면 필요 없어요. 전치부 싱글이 이뻐서 뭐 할 건데요. 옆에 애가 못 났으면 못 났게 가야 되고 이쁘면 이쁘게 가야 되는 거지. 옆에 애를 닮게 하는 거죠. 그 못난 애는 없어요.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지. 다만 내가 형태를 좀 최대한 가깝게 옆치아에 가깝게 싱글은 예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비슷하게 만드는 겁니다. 구강에서 라이트 껐을 때 티가 나지 않도록 해주는 게 좋죠. 티가 많이 나죠. 모델은 하얀데 레진은 또 노래. 그렇답니다. 생긴 게 각자 달라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맞추는 거죠. 쭉 한번 가볼게요. 마진 깎이는 모습을 한번 참고해보세요. 내가 위에서 바라볼 때 이 모습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되게 손질을 덜하고 정리가 빨리 끝나요. 지금도 이제 얘기하느라 그렇지 오래 걸리진 않았죠. 근데 선생님들이 한번 이 시간 안에 이걸 깎아내려면 구강에서는 아무래도 환자가 가글을 하겠다 그러기도 하고 일어났다 앉았다 하기도 하고 하니까 시간이 조금 더 걸리시겠죠? 그렇지만 5분 정도면 깎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 그럼 뭐 어디 가서 밥 먹고 사는 거지. 별로 터치 없으니까. 아유, 그렇게 되기까지 쉽지 않습니다. 짜잔. 얘도 약간 컨택이 걸리니까 컨택 정리 약간 해줘야겠다. 내면도 약간 쳐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거의 들어가긴 하는데 여기가 좀 걸려요. 난 내가 친 줄 알았어. 요새 한 번씩 해놓고도 했는지 안 했는지 까먹었다. 어제 뭐 먹은지가 아니고 좀 전에 뭐 먹은지가 기억이 안 날 때가 있다니까. 그래서 아침에 보험강사님한테 내가 레진 가루를 많이 먹어서 이렇게 건망증이 생긴 걸까?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걸까? 서강사님 원래 그런 거야. 나이도 들고 원래 그런 거야. 그런데 레진 가루도 많이 먹고 둘 다야. 이러는 거죠. 들어갔죠. 내면이 약간 빡빡해서 내면 삭제까지 하니까 쑥 들어갔죠. 아까는 약간 떠 있었는데 뒤는 맞았는데 앞이 요래서 그만 떠들어야지. 깎는 거 보여준다 이렇게 또 떠들어. 팔자예요. 저는 갈기 귀찮아서 이걸 쓰는 거고요. 아까 썼던 그 똥똥한 바 있죠. 그 친구 하나만 해도 충분합니다. 굳이 바 여러 개 안 써도 돼요. 저는 구강에서 이제 라이트 끄고 이걸 봐요. 그러면 잘 보여요. 전치부 같은 건 다 하나면 됩니다. 뭘 쓰든 뚱뚱이를 쓰든 뾰족이를 쓰든 이것만 있어도 왜냐면 얘가 뭐 구치부처럼 디테일한 모양이 있는 게 아니라서 남긴다 그랬죠. 음식물이 치은을 자극하지 않는 어쩌면 보호대 역할을 하는 거죠. 비슷한 거죠. 보호대 비슷한 거죠. 그럼 이제 튀어나온 정도가 비스무리해지는 거예요. 그럼 치아 크기에 맞춰서 디자인, 옆에 치아 모양 맞춰서 디자인, 그림 그리고 필요하면 폭 재서. 제가 옛날에 이렇게
이렇게도 가르쳤거든요. 폭 이렇게 재서 하라고. 그래서 어떤 쌤이 다른 강의를 듣고 왔었대요. 그러면서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어떤 강사님이 그러던데 이렇게 폭 재서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랬다고. 근데 나 그 별로더라고 이러는 거예요. 잘 안 된다고. 그래서 그 가르친 사람이 전데요. 그러니까 아닌데 나 다른 강사님한테 배웠는데 이러는 거예요. 초기에 우리 강의가 강사들이 많이 왔다 갔거든요. 뭐 그럴 수도 있지. 각자 생각이 다른데 동시에 비슷한 생각을 했을 수도 있지. 요새도 가끔 강사님들 와요. 강의 나가신다고 오시기도 하고. 폭도 맞췄고 바이트랑 끝점이면 하면 되겠다. 바이트는 저는 임의로 하고 있어요. 선생님은 씹힌 거 기준으로 가시면 됩니다. 요거는 따로 그림 안 그리고 그냥 바로바로 임상에서 제가 하듯이 그냥 한 2번 정도 체크를 해야죠. 마지막에도 이제 끝날 때도 체크를 해야겠지만 길이를 자른다던가 아까처럼 치아 앵글 그린다던가 아니면은 여기 튀어나온 정도 맞출 때는 좀 체크를 해야 돼요. 아우 내가 무슨 신도 아니고 안 보고 어떻게 깎아요. 대충 눈치껏. 물론 뭐 되는 케이스들도 있긴 하지만 다 그럴 수는 없고 그리고 정확하게 해야지. 환자료가 한계가 있잖아요. 이 나이에 실험하고 다닐 수는 없잖아. 이제는 제대로 하는 걸 환자들한테 많이 해줘야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여기가 묻어가지고 지워드릴게요. 닦아드릴게요. 환자 치은이 길이가 달라요. 치아가 이렇게 다른 게 아니고요. 길이가 달라요. 길이 좀 잘라는 것도 괜찮겠다. 뒤가 약간 그러네요. 막상 끼워 놓으니까 옆에서 볼 때랑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길이를 좀 더. 왜냐면 이 친구 약간 동그란 느낌이거든. 그래갖고 길이를 좀 더 자르는 게 나을 것 같죠. 그래도 치은 때문에 길어. 그럼 추가 삭제해줘야지 뭐. 방법은 다양해요. 이렇게 깎을 수도 있고 저렇게 깎을 수도 있고 제가 지금 세워 깎기도 하고 펜으로 후려치기도 하고 자기 나이에요. 내가 편한 거. 여기 오면 그런 걸 찾아주긴 해요. 선생님한테 적합한 거. 근데 무조건 이거 하세요. 이렇게만 해야 됩니다. 이런 건 없어요. 길이를 자르는 게 더 나을 뻔했네. 낫겠어. 길이를 못 닦으려니? 길이를 자르는 게 낫겠어. 친구야 들어가자. 선생님들한테 보여줘야지. 힘들다. 자세 잡기. 1, 2, 2. 이렇게. 티가 확 나진 않아요. 비스무리하게 나지. 네. 여기까지만 해야겠네요. 코팅제 같은 거 바르면 훨씬 더 보기는 좋습니다. 레진 본딩제 같은 거. 그러면 훨씬 더 느낌이 살죠. 뭐 이렇게 묻혔냐 나는. 이렇게. 훨씬 더 느낌이 살죠. 괜찮은데? 애 자체가 원래 약간 이렇게 처진 애라 느낌은 괜찮게 나온 것 같아. 여기까지 금방 깎을 거 치고는 괜찮죠. 근데 여기 팔리싱 많이 하시는 분들 많아요. 팔리싱을 일부러 안 한 거예요. 잘 보시면 이게 침이 묻거나 코팅제 같은 거 바르잖아요. 일부러 저는 이거를 덴처가 지나간 자리로 둬요. 코팅이 되면은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코팅이 되면 이렇게 비치면 뭐가 이렇게 칼자국 지나간 것처럼 기스 내는 것처럼 이렇게 거친 단면이 보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거칠진 않아요. 큐링 같은 걸 하시면은 매끈해지니까 크게 이제 걱정할 일은 아닌데 느낌을 약간 이렇게 주잖아요. 요런 이걸 주면 치면에 그 마멜론이나 뭐 치아가 이렇게 자라나온 나이트의 느낌처럼 자연스럽게
그런 형태가 어색해 보이지 않아요. 이런 자국들이. 근데 선생님들이 여기를 너무 매끄럽게 해주고 기공소에서 해보면 너무 예쁜데 막상 끼면 어색함이 있거든. 그 약간 자일도 껌 낀 것 같이. 그래서 그런 느낌. 이쁘게 만들어주신 분도 있지만 그 껌 형태가 많거든요. 잘리톨 껌 같은 형태가. 그래서 그런 느낌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두 개를 보여주고 끝낼까요? 친구야, 이렇게 가자. 응. 이렇게. 근데 뭐 묻었지? 뭐가 이렇게 시꺼멓게 묻었지? 아, 뭐가 묻었네. 연필이 묻었네. 빵꾸가 나가지고. 뭐 있는 것 같이 음영이 졌네요.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 네. 그래서 이렇게 두 놈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다. 응.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냥 감상하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응. 끝입니다.